자, 사주팔자표를 보셨을 때 좌우묘유 대운이 이 년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다음에 월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다음에 태어난 날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 다음에 태어난 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대운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타인들의 결정에 내가 따라가 주는 척 해줘야 되느냐, 어떤 시간이냐, 그걸 보기 때문에 년월을 중심으로 우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주원판, 사주원국이라고 그러죠. 사주원국을 해석하고 이것이 1년의 세운마다 12년 주기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대운이 오죠. 이 대운은 자신의 인생 주제문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주제가 바뀌면 그 사람도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그거 이제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그냥 훅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운에는 어떤 기준점을 잡을 것이냐의 어떤 큰 틀만 우선 보자는 거죠. 자, 좌우묘유 대운을 이제 그림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영역을 나눠 보자면 봄의 기둥의 중심축, 묘죠, 묘. 여름의 기둥의 중심축, 오죠. 가을 기둥의 중심축, 유죠. 겨울 기둥의 중심축, 자죠, 자. 자기 사주팔자표를 보니까 각각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대운이 역행하는 사람은 미대운에서 넘어온 오대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순행하는 사람은 사대운을 거쳐서 오대운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자, 진술충미 대운과 인신사의 대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진술충미 대운의 특징을 이해한 다음에 오대운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가, 요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인신사의 대운을 이해한 다음에 이 뱀의 대운에서 말의 대운으로 넘어갈 때 다음 대운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의 테크닉, 기술이 있겠죠. 자기 사주팔자표를 보니까 대운이 뱀의 대운, 사대운에서 오대운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같은 오대운이라고 하더라도 이 미대운에서 지금 오대운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런 분이 있겠죠. 자, 진술충미 대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론이죠. 지나온 자신의 커리어, 과거 영역이죠. 그 과거 영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나쁜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제거를 해줘야 되죠. 근데 미대운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죠. 섞여 있단 말이에요. 토의 특징이. 창고에 여러 물건이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토대운이 감춰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대운으로 넘어왔다면 이 오대운으로 넘어온 분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 결정을 안 해주면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자신의 어떤 주력 상품, 그거를 확실하게 여기서 규정을 줘줘야 돼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의견, 견해, 관점, 어떤 종교적인 색깔, 타인들을 내가 또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쳐낼 거는 쳐내고 자신의 어떤 주제를 하나로 모아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 품목도 1등, 2등, 3등을 완전히 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좌우묘유 대운에서는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것 중에 네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하나로 결집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주 종목과 보조 종목을 완전히 차별화하라 이거예요. 막 이것저것에 분산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딸 분은 이 시간에 자격증 하나에 그냥 올인을 하셔야 돼요. 자, 좌우묘유 대운이라면 공통점은 뭐냐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말고 친구도 여러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10년 동안의 주제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만 만나라 이거예요. 여러 개로 분산시키지 말아라. 더 실속 있게, 더 내용 있게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심축을 키워가는 거니까. 좌우묘유라는 것은 중심 기둥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가지 쪽에 너무 분산하지 말라는 거죠. 막연한 경험, 막연한 그 시도,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좌우묘유에서는 중심축을 잡는 그 인생 주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자신의 그 자신만의 특징을,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좌우묘유 대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주팔자마다 이 좌우묘유 대운에서 할 일이 다양하겠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가장 중심축,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이 좌우묘유에 한다면, 또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내 주변의 사람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좌우묘유에서는 쓸데없는 만남, 쓸데없는 공부, 쓸데없는 투자,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살 붙이고 덧붙이고 다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시도, 막연한 협업,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까?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살 붙이고 전문화시키고, 그래야지만이 이 오화대운을, 또는 자수대운을, 유대운, 묘대운을 제대로 보내는 게 되는 거예요. 좌우묘유 대운은 명확하네요. 이것저것 필요 없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에 도전하고, 내가 진짜 어떤 길로 갈 것이냐. 10대 때 좌우묘유 대운이 온다면 자기 주특기를 만드세요. 30대, 40대 또는 그 이후에 좌우묘유를 겪고 있다면 자신의 주 종목을, 자신의 캐릭터 더욱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하지 마세요. 자기가 정말 만날 사람, 웬만하면 주변을 다 가지치기 하세요. 걸러내세요. 허전해 하지 마세요. 그 다양한 사람 만난다고 해서 꼭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통해서 만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시간을 아껴라. 집중해라. 이렇게 좌우묘유 대운을 우리가 보낼 때 가장 중심축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대운의 시간이 될 거다. 그쵸?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뵐게요.